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18번째 시간이고요. 네, 이제는 세 번째 챕터, 마지막 챕터입니다. 네, 사회 변동과 서민 문화라는 챕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첫 번째는 농업 생산력, 그리고 인구, 그리고 상업, 도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변화한 걸 살펴볼 겁니다. 성취 기준을 살펴보면은 인구 증가로 인해 도시와 성업이 발달하고 서민 문화가 융성하였음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데, 오늘은 여기 있는 인구 증가부터 도시와 성업이 발달하는 걸 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 서민 문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 증가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공통적으로 한국, 중국, 일본이 어떻게 공통적으로 인구가 증가하였는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농업 생산력, 두 번째는 신대륙 작물, 세 번째는 의료 기술의 향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요, 농업 생산력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농업 기술 발달하게 되면서 논농사를 짓게 되고 모내기법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생산력이 발달하게 되다 보니 인구가 증가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신대륙 작물, 여기 나와 있는 구황 작물이죠. 감자, 옥수수, 고구마 같은 이제 신대륙 작물들이 전래가 되면서 구황작물이 등장해서 먹고 이제 쌀 농사를 하다가도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것들, 식량이 증대된다. 그러면서 상품작물 뭐 담배라든지 뭐 야채 뭐 꽃 이런 인삼 이런 것들이 재배되면서 이제 그게 화폐로 치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먹고 사는 경제력이 증가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의료 기술이 향상되다 보니까 사망률이 감소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국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청대의 인구 증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에서 중국의 인구가 제일 많죠.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19세기에 들어가면은 이제 4억 3천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구 증가의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경제를 n분의 1 하다 보면 생활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환경은 파괴되고 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 실업자와 유민들이 발생한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뭐 개투 일종의 패싸움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인구 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 굴러온돌과 박힌 돌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마련해진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두 번째, 조선 후기는 어떻게, 조선에는 어떤 인구 변화가 있는가? 여기 인구가 고점을 찍을 때가 18세기 후반입니다. 18세기 후반부터 이제 19세기 들어오면 살짝 줄어드는데, 약간 19세기 후반에는 뭐 세도 정치에 뭐 로 인한 그런 것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500만 명에서 1000만 명이 돌파합니다. 18세기에 농업 생산력이 향상이 되죠. 모내기법, 시비법 또는 시장이 발달하게 되면서 인구가 증가하게 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인구 이동을 하는 거죠. 우리 인구 이동할 때 공부했었죠. 이단원에서 그 따뜻한 곳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기도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야 지역에 사람들이 많다가도 이제 그런 이제 삼북지방으로 유입되면서, 삼북지방이라고 하면 평안도, 함경도 쪽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북쪽으로 유입이 되면서 개발이 촉진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중요한 건 이제 일본이죠. 일본 인구 증가합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그런데 중간에 여기 정체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요거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똑같이 폭발의 시대입니다. 결혼율, 출생률 증가하고 생활 수준 향상하고 사망률 감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1,500만 명에서 거의 2,500만 명.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훨씬 많죠. 하지만 18세기에 들어와서 다이묘의 수탈이 증가한다거나 자연재해로 인한 뭐 기아, 여기 보면 덴메이 대기근 나와 있는데 요게 덴메이 대기근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창궐하다 보니 인구가 잠깐 감소하는 시기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도 엄청나게 증가해서 지금 우리나라보다 한 2배 가량 많은 그런 인구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구 성장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되겠고, 인구가 성장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상업과 도시가 발달하게 되겠죠. 그래서 중국의 상업과 도시를 살펴보시면, 상업부터 보면요.
쌀운송이 활발해져요. 왜? 수도는 여기 있는 베이징이 있죠. 근데 주로 이제 농사를 짓는 거는 아래 남부 지방이 쌀이 많아지다 보니까 쌀운송이 활발해지고 농산품이 전국적으로 유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차 그리고 도자기의 생산이나 수출이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상업이 발달하게 되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도 무역이 활발해지지만 대내적으로도 남부 지방과 북부 지방 또는 내륙 지방과 해안 지방에 이제 유통이 활성화된다. 그래서 대운하와 청장강 연안항로가 이제 경제 대동맥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대표적으로 이제 명나라 때 산시상인과 휘저우 상인들이 전국적으로 활약하는데, 여기 산시성에 있는 상인과 안희성에 있는 휘저우 상인들이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상업이 발달하게 되더라.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도시가 발달하게 되고, 수저우와 양저우 같은 곳에서 이제 많이, 네, 여기 수저우 여기 있고요. 그렇죠? 네, 보입니다. 그렇게 도시들이 발달하게 되더라라고 보시면 되겠고, 강남 지방에는 크게는 아니지만 중소상공업 도시인 시진이 발전하게 되는데, 요게 이제 그 산동반도 여기 요 지역입니다. 산동반도 지역인데요. 산동반도 지역에 있는 수저우랑 이제 푸저우, 자신부 요런 조그만 여기 주요 시진들이 등장하게 된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조선 같은 경우에는 상업 발달합니다. 상업 발달하고요. 특히 장시가 증가하게 되고 장시가 공인이 등장하면서 상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상들이 등장하게 되죠. 여기 나와 있는 경강상인, 송상, 내상, 만상. 경강상인, 송상, 내상, 만상은 이제 무역을 토대로 상업이 발달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제 도시화가 우리나라도 되는데 한양을 중심으로 도시화가 됐었다라고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양 위에는 그렇게 많은 도시들이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상인들을 중심으로 있는 거점 지역, 상인들이 모여 있는 그런 지역에서 이제 도시들이 하나 둘씩 만들어지기 시작하더라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일본의 도시를 볼 텐데요. 이제 급속한 도시화 배경 같은 경우에는, 네, 각 거점인 조카마치에 이제 사무라이들이 거주하게 되고요. 엄격하게 신분제가 있다 보니까 농민들이 이제 상인, 존인들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산킨 코타이 제도라고 해서 그 지방에 있는 다이묘들은 항상 1년에 한 번씩 이제 에도로 왔었어야 돼요. 그래서 왔다 갔다를 하다 보니 도로망이 정비가 되고, 그 가까이 있는 다이묘는 모르겠지만 멀리 있는 다이묘들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하루 만에 못 오죠. 여관업과 상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존인층, 아까 얘기했지만 상인 계층이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인들이 자신들만의 나카마를 결성을 하고, 막부와 다이묘로부터 영업 독점권을 인정받은 가부 나카마 같은 그 상인 조직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진 그림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여기 오사카 성이라고 있죠. 상인 주변에 여기 존인 거주 지역의 이 조카마치를 이야기합니다. 자기네들이 정해져 있는 곳에서 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있는 이제 자기들만의 이제 상인 조인층들이 성장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 살펴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네, 한눈에 정리. 오늘의 내용은 인구 증가입니다. 인구 증가.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상업과 도시가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구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 살펴보았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산시상인과 휘저우 상인, 산시, 휘저우 상인들이 등장하게 되고, 중소도시인 시진들도, 네, 발달하게 되더라라고 보시면 되겠고, 조선 같은 경우에 똑같이 인구가 증가하다 살짝 꺾입니다. 그러면서 상업으로는, 네, 사상, 그렇죠? 경강상인, 그다음에 송상, 내상, 만상 정도의 사상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도시는 한양을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더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한번 끊기죠. 요 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요 시기를 덴메이
대기근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존인층이 등장하겠다. 그리고 상킨 코타이 제도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 에도나 오사카를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하기 시작했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빠르게 바쁘게 짧게 정리한다고 했는데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달려온 것 보시고요. 여러분들 도시랑 상업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들입니다. 이어지다 보니까 다음 시간에 그 여유가 있어진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문화가 발전합니다. 그걸 바로 서민 문화라고 하는데요. 그 서민 문화까지 한번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